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인도 고속철도에서 아침을 주문하면 한국의 과자를 함께 준다고 합니다. 이 한국 과자가 최근 인도에서 국민 간식이라고 여겨질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과자를 본 한국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저 한국 과자는 맛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 간식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만큼 잘 나가는 제품이지만 저 과자에는 힌두교에서 꺼리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인구 80%가 힌두교이죠. 그런 곳에서 인기 간식이 되었다니 이제는 한국의 맛이 종교까지 이겨버린 걸까요? 이 한국 과자의 영업 비밀 지금 파헤쳐보겠습니다. 요즘 K과자들이 참 인기가 많죠? 한국 제과 기업들이 꾸준히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도 했고 한류로 인해 한국 과자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덕분입니다. K-스낵 리뷰, 코리아 스낵 리뷰를 검색하면 한국 과자 먹방 리뷰를 하는 외국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과자 중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한국하면 딱 떠올리는 과자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원픽은 바로 초코파이였습니다. 초코파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오리온 초코파이의 경우 2003년 제과업계 단위 제품 사상 최초로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롯데 초코파이. 국내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 초코파이. 1위인 오리온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점유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훨씬 더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롯데파이가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해외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도. 인도 고속철도에서 아침 식사를 주문하면 승무원이 롯데 초코파이를 함께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도는 초코파이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주의입니다. 그동안 제가 온갖 발령기를 통해 인터넷 가정용품 렌탈업체 아정당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광고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광고 겸 여러분의 의문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가입하면 주는 최대 77만원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요? 이 현금 사은품은 고객 가입 수당입니다. 그동안 나는 이런 사은품을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분들은 고객 가입 수당을 대리점에서 챙긴 경우인데요. 하지만 아정당에서는 가입 시 나오는 고객 수당을 고객님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품 고시제 규정에 따라 인터넷 사은품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합해서 최대 77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고객에게 주면 아정당은 뭘로 돈을 벌고 있냐? 쉽죠? 그건 본사 수당입니다. 아정당은 온라인 대리점 중에서도 상위 업체인 코드점인데요. 코드점은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 본사에서 받는 수당이 큽니다. 솔직히 고객 수당까지 챙긴다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아정당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고객에게 이 수당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신뢰가 쌓이다 보니 아정당이 매달 많은 고객이 찾는 인터넷 업체가 된 건 아닐까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은 아정당에서 주는 최대 77만원 기분 좋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1833-3504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띵띵. 인도 인구는 80%가 힌두교, 13%가 무슬림입니다.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다 보니 쇠고기를 먹는 건 금지되어 있고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라 여겨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무슬림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를 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초코파이의 핵심 하얀 마시멜로에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갑니다. 마시멜로를 만드는 재료 중 하나인 젤라틴의 원료가 돼지 껍데기와 뼈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초코파이는 그들의 교리에 따라 먹을 수가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인들은 롯데 초코파이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초코파이의 맛이 신의 말씀을 이겨버린 걸까요? 인도 사람들이 롯데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이유, 그건 이 초코파이가 채식 초코파이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고기 성분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도에서 팔리고 있는 롯데 초코파이는 마시멜로를 동물성 원료가 아닌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현지인의 입맛을 맞춘 것입니다. 채식 초코파이라니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롯데 채식 초코파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 웰푸드에 채식 초코파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넣어두었는데요. 고객의 소리에 문의를 넣긴 했지만 저의 소망이 전달되었겠죠? 답장이 온다면 바로 리뷰 영상을 제작해보겠습니다. 만약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다면 한국에서도 비건 초코파이를 파는 브랜드가 있던데 여기 거라도 한번 리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인도에서 채식 초코파이를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롯데에서는 오리지널 초코파이 외에도 딸기나 망고 등의 잼을 활용해 차별화된 제품을 내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인도 초코파이 시장에서 롯데 초코파이의 점유율이 무려 70-80%가 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초코파이로 대박난 롯데는 3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증설, 3라인까지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안 먹는, 못 먹는 음식이니까 안 팔리겠지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먹을 수 있게 만들자라고 현지화 전략을 펼친 것이 롯데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채식 초코파이는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비건 시장에서도 좋은 공략책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인도에서 들려온 흥미로운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를 시점으로 급격한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간 인도는 다른 문화가 파고들기 힘든 시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인도도 커다란 자국의 문화 인프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세계 영화 시장 6위입니다. 인도 영화 중에는 재밌는 영화가 꽤 많은데요. 세월간이는 아직도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인도의 언론 매체 라이브 민트에서는 발리우드라는 강한 자국 인프라를 가진 인도에서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놀랄 만큼 한류가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 같은데요. 이미 인도에 1,500만 명의 한류 팬이 있고 한류는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고 보도했죠. 중요한 건 이렇게 한류가 퍼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지난해 말 인도를 찾았던 국내 언론사 기자들은 한류의 시체를 실감했다고 하는데요. 인도에 도착해 일정을 보내고 있던 기자단에게 인도 소녀 무리가 다가오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언니, where are you from? 언니. 인도 소녀의 입에서 나온 건 정확하게 언니라는 한국어였습니다. 기자단이 한국에서 왔다고 답해주자 소녀들은 띨띨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언니 사진 같이 찍어요. 라며 계속해서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기자단의 연예인 체험기가 아니라 지금 인도에서는 한국인을 보면 반갑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와주는 인도인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체험은 인도에 머무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니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한 한국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기자들인데 사진 요청을 해왔다? 에이 이거 뻥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경험이 진짜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는 2010 X경 제가 대학교를 재학하던 중 여수에서 진행되는 엑스포 행사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나가던 인도분이 뜬금없이 Can you take a picture? 라고 하시길래 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구나 yes 하면서 가니까 저랑 그분들의 일행이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졸지에 저는 사진을 찍어주러 갔다가 인도분들에게 둘러싸여 해맑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당황해서 왜 저랑 사진을 찍는지 물어보지 못했는데 기자단이 겪은 체험을 보니 한국에 왔다는 기념으로 지나가던 한국인 이를 초청해 기념사진을 찍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지금도 그 인도분의 SNS에 한국의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겠죠? 인도 소녀들도 내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 기념으로 사진 찍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찍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인도 10대들은 언니, 오빠, 대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강타한 한류 바람 덕분에 기회를 얻게 된 한국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중소기업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020년만 해도 인도에서 한류가 크지 않았는데 2-3년 만에 다시 가보니 상황이 완전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중소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물꼬가 트였다고 합니다.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죠. 많은 인구, 고속 성장, 세계 기업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시장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한국의 것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진다면 한국 기업들이 찾아온 기회를 잘 활용해 거대 시장 인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민주였습니다. 안녕.